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요즘 장 보시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시가총액 1위 이야기도 나왔고, HBM은 여전히 뜨겁고, 정부의 대형 투자 발표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만 보면 계속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막상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려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시원하게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눌리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외국인 수급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고점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좋은 뉴스는 이미 다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엄청난 재평가를 받은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과 SK하이닉스의 업황 사이클이 끝났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적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거예요. SK하이닉스가 단순히 많이 올라서 위험한 종목인지, 아니면 실적 사이클이 살아있는데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때문에 흔들리는 종목인지, 이 둘을 구분해야 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그냥 반도체주가 아니에요. HBM으로 시장의 점수를 먼저 받은 종목이고, AI 서버 투자 확대의 직접 수혜를 가장 먼저 숫자로 보여준 종목이에요. 예전처럼 디램 가격만 보고 움직이는 메모리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안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요즘 SK하이닉스를 볼 때 단순히 많이 올랐다만 보면 안 돼요. 이익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HBM 수요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리밸런싱 이후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증설이 나중에 공급 부담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 네 가지를 봐야 해요. 여기서 레퍼런스의 진짜 핵심이 나와요. SK하이닉스의 우상향은 그냥 차트가 예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HBM 수요가 폭발했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SK하이닉스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대형주는 결국 이익을 따라가요. 단기적으로는 뉴스와 수급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꺾이는 순간 주가도 같이 조심해야 할 구간으로 들어가요. 반대로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게 유지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바로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가격보다 업황을 먼저 봐야 한다고 봐요. 고점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업황이 꺾이고 이익 추정이 꺾이고 수급이 빠져나가고 시장이 더 이상 프리미엄을 주지 않을 때 만들어져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수요가 강할 때는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해요.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지고 이익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장 증설이 끝나고 캐파가 크게 늘고 수요보다 공급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가격이 눌리고 마진이 꺾이고 영업이익 전망이 내려와요. SK하이닉스가 진짜 조심해야 할 구간은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나? 이게 아니에요. 이익이 아직 올라가고 있나? HBM 수요가 살아있나? 증설이 아직은 성장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나?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이탈했나?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이번 정부 투자 발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해요.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온 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단순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뉴스가 아니에요. AI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도 커질 거라는 전제 아래 장기 공급망을 더 넓히겠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투자는 단기 실적에 바로 꽂히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고 양산 체계를 만들고 고객사 인증을 받고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뉴스는 분명 호재인데 주가가 바로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하루 이틀짜리 재료로만 보면 안 돼요. 시장은 결국 이 회사가 다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거든요. HBM 수요가 계속 커지는데 공급을 못 늘리면 기회를 놓쳐요. 반대로 수요가 살아있는 동안 증설과 공급망을 맞춰가면 그 기간 동안 실적 우상향의 근거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번 투자 발표를 봐야 하는 핵심이에요. 다만 여기서도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투자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무조건 폭등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발표는 당장 하루 이틀 주가보다 업황 사이클을 얼마나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를 보는 재료예요. 주식에서 큰 돈은 오늘 뉴스 하나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익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봅니다. 여기서 ADR 이야기도 같이 봐야 해요.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한다는 건 단순히 해외에 이름을 알리는 이벤트로만 볼 게 아니에요.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글로벌 AI 투자 자금이 SK하이닉스를 더 쉽게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무조건 주가가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주를 넘어 글로벌 AI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 흐름과 연결돼요. 그래서 요즘 SK하이닉스는 단순히 국내 주식처럼만 보면 부족해요. 엔비디아 밸류체인, HBM 공급 부도, 미국 투자자 접근성, 반도체 증설 사이클,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해요. 이 종목은 이제 한국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흔들리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단기 조정 자체보다 조정의 성격을 봐야 한다고 봐요. 많이 오른 종목은 리밸런싱 구간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도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고 기관도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이 붙어 있으면 흔들림은 더 커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매물이 나온 뒤 시장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예요.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버티고 조정이 깊어져도 거래대금이 죽지 않고 다시 올라올 때 시장 주도주답게 힘을 보여주면 그건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져요.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반등이 약하고 윗꼬리만 계속 남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이익 전망까지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건 단순 흔들림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꺾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내 투자 이유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내가 SK하이닉스를 HBM 성장 때문에 들고 있는지, AI 서버 투자 확대를 보고 있는지, 장기 증설 사이클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너무 잘 올라서 따라 들어온 건지, 이 이유가 분명해야 흔들림을 버틸 수 있어요. 만약 HBM 수요와 실적 우상향을 보고 들고 있는 분이라면 주가의 하루 이틀 조정보다 이익 전망과 외국인 수급 변화를 더 봐야 해요. 반대로 단기 급등만 보고 들어온 분이라면 조정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는 비중 관리가 먼저예요. 신규로 보려는 분들은 지금 따라붙는 것보다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지지를 만드는지 봐야 해요. 좋은 종목도 아무 자리에서 사면 고생합니다. 특히 이미 시장에서 크게 오른 대형주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보다 가격 반응, 가격보다 수급 반응을 봐야 해요. 관망 중인 분들은 SK하이닉스 하나만 보지 마세요.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HBM 밸류체인, 반도체 장비, 소부장,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같이 봐야 해요. 큰 돈은 항상 대장주만 보지 않습니다. 대장주가 움직인 뒤 그 주변으로 돈이 번지는 순서를 봐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대장 자리를 한번 보여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시장이 좋을 때 가장 먼저 박수를 받지만 과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힘을 보면서 동시에 주변 섹터로 수급이 퍼지는지도 봐야 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환호와 공포 사이에서 기준이 필요한 자리예요. 뉴스는 좋고 실적은 강하고 수요도 살아있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 단기 수급은 예민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보는 순서가 중요해요. 뉴스는 방향성이고 실적은 체력이고 수급은 현재 돈의 움직임이고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차트는 그 모든 힘겨루기가 가격으로 찍히는 자리예요. 이 순서로 보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덜 복잡해져요. SK하이닉스가 진짜 조심해야 할 구간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이 많아지는 때가 아니에요. 이익이 꺾이기 시작하고 HBM 프리미엄이 흔들리고 증설이 성장 재료가 아니라 공급 부담으로 보이고 외국인 수급이 장기적으로 빠져나갈 때예요. 그때가 진짜 위험 신호예요. 그 전까지는 단기 흔들림을 너무 공포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무리하면 안 돼요. SK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이미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에요. 뜨거운 종목은 수익도 빠르지만 흔들림도 빠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빵이 아니라 비중, 구간, 수급, 실적 전망을 나눠서 봐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서 끝난 종목인지가 아니라 실적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봐야 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 흔들림보다 이익 전망, HBM 수요, 외국인 수급, 증설이 공급 부담으로 바뀌는 시점을 같이 봐야 하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SK 하이닉스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 수급은 주변 종목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자동차와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런 후보군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흐름을 너무 늦게 본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확실해 보이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첫 번째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종목 이름 하나를 빨리 듣는 게 아닙니다. 돈이 이동하는 순서를 이해하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들어가는지, 이 구조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책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2만의 시대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 자료는 감정으로 매매하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장에서 여러분이 기준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료 받아서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채널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부담 없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봐야지 하는 순간 또 뉴스 뜨고 또 수익 인증 올라오고 또 남들 다 움직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오늘 오른 종목 하나를 맞히는 장이 아닙니다.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 먼저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요즘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흔들리는 흐름을 보고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장이 열릴 때마다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SK 하이닉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다음 순환매가 뉴스에 뜬 다음에 찾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아무 자리에서 사도 되는 종목도 아니에요. 지금 봐야 할 건 단기 흔들림이 아니라 이익 사이클이 살아있는지, HBM 수요가 유지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증설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예요. SK하이닉스를 보되 SK하이닉스만 보지는 마세요. 가격보다 먼저 실적 사이클을 보고, 실적보다 수급을 보고, 수급보다 돈이 이동하는 순서를 보세요. 시장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음 시세를 준비합니다. 그걸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